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몇 분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구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혈액학 전문의이며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난 18년간 혈액 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지쳐있고 어지럽고 절박한 상태로 저를 찾아온 14천 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전혀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던 분들입니다. 3개월 전 이 씨라는 68세 여성분이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대기실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딸이 내내 팔을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씨는 2년 동안 매일 아침 철분제를 복용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이나 말입니다. 그런데도 철분 수치는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구토를 할 정도로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고 느낀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분의 눈에서 수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거의 매일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철분제를 성실하게 복용하고 의사가 시킨 대로 정확히 하고 있는데도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두통, 메스꺼움, 변비, 압도적인 피로감. 그리고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환자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분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철분제를 복용하는 시간대가 철분제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잘못된 시간에 철분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삼킨 것의 10%도 안 되는 약만 흡수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위를 상하게 하고 뇌의 혈관 긴장을 유발하여 그 참을 수 없는 두통을 일으킬 뿐입니다.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철분제를 언제 복용하십니까? 아침 식사와 함께입니까? 비타민C가 흡수를 돕는다고 누군가 말해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잘못하고 계신 것이고 제가 정확히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간 제약회사들이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에 걸쳐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철분 흡수 일주기 리듬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철분 보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숨겨진 철분 흡수 주기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90분간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장세포가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보다 최대 10배 높은 비율로 철분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위산 수치, 장 운동성, 세포 철분 운반체가 모두 완벽하게 정렬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를 놓치면 사실상 돈을 낭비하고 소화기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먹은 후 6시간이 지나서도 철분 흡수를 막고 있는 흔한 음식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통, 메스꺼움, 변비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한국에서 직접 치료한 실제 환자들의 실제 결과로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철분 보충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틀렸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단 일주일만 더 기다리는 것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실을 배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하십시오. 다음에 나올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수년간의 고통, 낭비된 돈, 그리고 혈액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면 소화기관을 천천히 파괴하고 있는 철분제로 가득 찬 약장으로부터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혈액학 전문의로 18년을 보냈으며 철분 결핍성 빈혈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직접 치료해 왔습니다. 병에 적힌 지시대로 정확히 철분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을 지켜본 18년.
그리고 똑같은 불만을 들어온 18년이었습니다. 두통, 메스꺼움, 너무 심한 변비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빈혈을 선택하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 철분제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비극은 부작용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중 최악의 시간대에 철분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삼킨 것의 90%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90%입니다. 배출되어 버립니다. 낭비됩니다. 피로는 더 심해지고 머리카락은 계속 빠지고 심장은 철분이 부족한 혈액을 통해 산소를 펌프질하기 위해 점점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일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철분제를 언제 복용하십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아침이죠? 아침 식사와 함께요? 아니면 점심때 함께요? 어쩌면 의사가 비타민C 때문에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간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전히 피곤하십니까? 약을 먹고 1시간 후에 여전히 두통이 오십니까? 여전히 토할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부터 소화, 미네랄 흡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조절하는 자연스러운 생체 시계인 일주기 리듬에는 철분 흡수가 최고조에 달하는 특정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놓치면 여러분의 몸은 철분을 침입자처럼 취급합니다. 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머리가 쿵쿵거립니다. 저는 5년 전 여기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 기록을 검토하던 중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철분이 포함된 전역약을 실수로 복용한 환자들이 부작용을 훨씬 적게 보고했습니다. 훨씬 적게요. 그래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대조 연구, 다양한 시간대의 혈액 검사, 하루 중 시간대별 흡수율 측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녁 7시 반에서 9시 사이, 우리 몸은 제가 황금 흡수 시간대라고 부르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 90분 동안 장세포는 DMTN이라는 단백질을 최대량 생산합니다. 이 단백질은 소화관에서 혈류로 철분을 끌어당기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저녁에는 아침에 비해 이러한 통로가 최대 10배나 더 많이 열립니다. 10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철분제의 8%를 흡수하는 것과 80%를 흡수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위산 분비가 특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철분 화합물을 분해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만 소화기관은 또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점액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자극을 극적으로 줄이면서 더 나은 흡수를 의미합니? 더 이상 위통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저녁 식사를 망치는 메스꺼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통은요? 누군가 두개골을 쥐어짜는 것 같은 그 잔인한 두통은요? 이것은 아침 철분 보충제가 혈류의 유리철분의 급격한 급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유리철분은 혈관벽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혈관이 수축됩니다. 압력이 형성됩니다. 눈 뒤에서 통증이 폭발합니다. 저녁 철분 보충은 느리고 꾸준한 상승을 만듭니다. 우리 몸은 철분을 트랜스페린 단백질에 적절히 결합시킬 시간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급증이 없습니다. 혈관 염증이 없습니다. 두통이 없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240명의 환자들과 이 프로토콜을 시험했습니다. 같은 철분 보충제였습니다. 같은 복용량이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그룹은 두통이 78%더 적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장된 철분의 측정치인 페리틴 수치가 3배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3배입니다. 분당에서 오신 이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7세였습니다. 그녀는 커피와 함께 매일 아침 철분을 복용한 지 2년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페리틴은 여전히 18로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항상 추웠으며 머리카락이 덩어리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90일 후 그녀의 페리티는 60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매일 따르는 숨겨진 철분 흡수 주기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철분 수치를 파괴해 왔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장은 아침 8시와 밤 8시에 철분을 같은 방식으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광고하지 않는 입증된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저렴한 제품이 효과가 없을 때 더 많은 보충제를 계속 사도록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장에는 장세포라고 불리는 특수한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철분 흡수의 문직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세포들은 여러분 몸의 내부 시계에 의해 제어되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합니다. 저녁 6시에서 밤 9시 30분 사이에 이 세포들은 DMTN이라는 수송 단백질의 생산을 최대 300%까지 증가시킵니다. 300%입니다. 이것이 음식에서 혈류로 철분을 끌어당기는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빠집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침에 오렌지 주스와 함께 철분을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최악의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금식한 후 아침에는 위산 생성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철분은 흡수 가능한 형태로 분해되기 위해 강한 산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산이 없으면 그 철분 정제는 그냥 위장에 앉아서 내벽을 자극하면서 메스꺼움과 두통을 일으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68세의 이 여사님은 3년 동안 철분 결핍성 빈혈로 고생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이전 의사가 지시한 대로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혈색소는 8.1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정상치는 10입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어지러웠으며 철분제를 복용할 때마다 심한 두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저녁 복용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일 밤 7시 30분, 저녁 식사 후 90분 후입니다. 6주 안에 그녀의 혈색소는 11.1로 올랐습니다. 두통은 2주째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3년간의 고통이 시간 조절 때문에 끝났습니다. 왜 두통이 멈췄을까요? 철분은 혈관 긴장을 통해 두통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이 철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을 때 과잉 철분은 혈류에 있어야 하는 것보다 더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머리의 혈관은 특히 민감합니다. 그것들은 수축하고 욱신거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두통입니다. 저녁 복용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이 완벽한 흡수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합니다. 위산은 저녁 5시에서 8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장세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은 야간 시간 동안 혈액을 통해 철분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단백질인 트랜스페린을 더 많이 생산합니다.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철분을 복용하기 전 4시간 동안 특정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커피와 차는 철분에 결합하여 흡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디카페인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은 철분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근처에서 철분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통곡물에는 피트산이 들어 있습니다. 현미 한 그릇은 다음 6시간 동안 철분 흡수를 7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7시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소화를 늦추는 찬물이 아닙니다. 보충제 코팅을 손상시킬 수 있는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해야 합니다. 30분을 기다린 다음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소량 섭취하십시오. 빨간 피망 반 개, 딸기 3개, 토마토 몇 조각,
비타민 C는 철분을 가장 흡수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고 흡수를 4배 증가시킵니다. 다른 것은 바꾸지 않고 이 주 동안 복용 시간을 추적하십시오.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두통이 사라집니다. 활력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마침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순간에 전달됩니다. 이제 철분 흡수에 대한 모든 것을 바꾸는 특정한 90분의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약국과 영양제병에서 배워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철분 보충의 황금 시간대는 저녁 8시 30분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오후도 아닙니다. 저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연스러운 수면 시간 90분 전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최대 철분 흡수를 위한 완벽한 생물학적 환경을 만들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두통과 메스꺼움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 저녁 시간대의 위산 분비가 하루 중 2번째 정점에 도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위산은 이중 정점 패턴을 따릅니다. 첫 번째 정점은 아침 7시경에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양제 회사들이 아침 식사와 함께 철분을 섭취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아침 정점은 음식 소화를 위해 설계된 것이지 미네랄 흡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녁 8시 30분에서 10시 사이의 정점은 수면 중 미네랄 저장과 세포 회복을 위해 우리 몸이 특별히 프로그램한 시간입니다. 이 마법 같은 시간대에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같은 돌기인 장육모가 철분 분재의 최대 18배까지 더 잘 반응하게 됩니다. 동시에 소화관의 혈관이 부교감 신경계 활성화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이러한 조합은 철분이 혈류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며 끔찍한 두통을 일으키는 혈관 수축 없이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진짜 비밀은 이 시간대 3시간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녁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철분 흡수를 막는 4가지 특정 물질을 피해야 합니다. 영양제를 먹기 몇 시간 전에 섭취하더라도 막습니다. 지금 즉시 적어두십시오. 첫째, 차입니다. 어떤 차든 다 해당됩니다. 녹차, 홍차, 허브차. 모두 철분과 결합하여 완전히 쓸모없게 만드는 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에 차를 마시고 9시에 철분을 먹는다면 그 철분 영양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탄닌은 소화계에서 최대 4시간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둘째, 칼슘입니다. 여기에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 칼슘 강화 식품이 포함됩니다. 칼슘과 철분은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칼슘이 항상 이깁니다. 7시에 요구르트를 먹고 9시에 철분을 먹으면 흡수율이 70% 떨어집니다. 70%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셋째, 커피입니다. 디카페인 커피조차도 철분 결합을 방해하는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자정까지 철분 흡수가 파괴됩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통곡물 빵과 현미입니다. 네, 의사들이 항상 권장하는 건강식품입니다. 이들은 철분의 최악의 적인 피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피트산은 장에서 철분 우리를 만들어 미네랄을 가두어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5시 30분 이후에는 이 4가지 방해물을 전혀 섭취하지 마십시오. 8시 30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위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모든 것을 이완되고 열린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소량의 비타민 C와 함께 철분 영양제를 드십시오. 저는 환자들에게 그 미지근한 물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 넣으라고 말합니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300% 증가시킵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300%입니다.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눕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이것은 소화관을 최적의 위치에 유지하고 건강한 혈류를 유지합니다. 30분 후에는 평소처럼 잠자리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을 정확히 지키면 3일 안에 두통이 사라집니다. 2주 안에 에너지가 완전히 변화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서울에서 수천 명의 한국 환자들과 함께한 18년간의 임상 실습을 통해 입증된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철분 흡수의 가장 위험한 3가지 적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건강을 훔쳐가는 숨은 파괴자들입니다. 완벽한 시간에 철분을 섭취하더라도 이 3가지는 그 효과를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적은 칼슘입니다. 네, 칼슘입니다. 뼈를 위해 먹는 바로 그것이 조용히 철분이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온 이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피곤하고 창백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철분 영양제를 먹었는데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철분을 먹는지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알약 정리함을 꺼냈습니다. 철분 영양제, 칼슘 정제. 둘 다 매일 아침 요구르트와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요구르트라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칼슘이 장에서 장벽을 형성하여 철분이 흡수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돈과 건강을 변기에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암기해야 할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철분을 먹기 4시간 이내에는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칼슘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우유도 안 됩니다. 치즈도 안 됩니다. 요구르트도 안 됩니다. 커피에 넣는 작은 우유 한 방울도 안 됩니다. 최소 4시간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마시는 칼슘 강화, 오렌지 주스도 포함됩니다. 저녁 8시에 철분을 먹는다면 오후 4시 이후에는 칼슘을 먹지 마십시오. 지금 즉시 적어두십시오. 두 번째 적은 더욱 충격적인데 한국인의 90%가 매일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차와 커피입니다. 이 음료들의 탄닌과 폴리페놀은 철분 분자를 바이스 그립처럼 붙잡아 흡수 없이 소화계를 곧바로 통과하게 만듭니다. 분당에서 온 초혜 씨라는 남성 환자를 치료했는데 2년 동안 철분을 먹었지만 거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규칙을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집을 방문해 일과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밤에 철분 영양제를 먹었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20분 후에 그는 녹차를 마셨는데 그 이유가 잠자리에 들기 전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20분 만에요. 녹차가 철분 보충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치 철분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철분을 복용한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차나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제거된 제품이라도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동일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녹차, 홍차, 허브차, 이 모든 것이 이 중요한 시간대에는 적입니다. 저녁에 꼭 음료를 마셔야 한다면 따뜻한 물이나 소량의 희석된 과일 주스를 드세요. 그것뿐입니다. 세 번째 적은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제산제와 위산 억제제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이런 약을 복용합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철분은 위산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위산을 줄이면 철분이 체내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환경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오신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역류 증상 때문에 매일 아침 오메프라졸을 복용하고 매일 저녁 철분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그분의 철분 수치는 8개월 동안 심각하게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오메프라졸 복용을 중단하고 소량씩 식사하며 늦은 저녁 식사를 피하도록 했더니 6주 만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극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위산 억제제를 복용한다면 철분과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도암지샷센등포 턴터가면 는 컴고온 좋은 것의 좋은 방법은 의사와 상의하여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량씩 식사하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피하고 머리를 약간 높인 채로 자는 것으로 역류 증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칼슘, 차와 커피, 그리고 위산 억제제, 이 3가지 적들이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을 것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철분 흡수를 완전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일과를 점검해 보세요. 이 적들 중 최소 하나는 여러분의 건강을 훔치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철분 흡수를 파괴하고 있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밝히겠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조용한 방해꾼들이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빈혈과 철분 결핍을 치료한 18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의 건강을 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손주들과 놀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것과 침대에서 지쳐 하루를 보내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철분을 복용한 후 4시간 이내에 커피나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4시간입니다.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닙니다. 완전한 4시간입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와서 철분 보충제가 효과가 없다고 불평하는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상 루틴에 대해 물어보면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침에 철분제를 복용한 다음 30분 후에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 3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커피와 채는 폴리페놀과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분자들은 소화기관에서 철분과 결합하여 자물쇠가 잠기듯 단단히 붙습니다. 일단 함께 결합되면 장에서 철분을 전혀 흡수할 수 없습니다. 철분은 그대로 몸을 통과해 배설물로 나옵니다.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결합 효과는 최소 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연세대학교의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개인의 경우 최대 6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당에서 오신 68세 이 씨라는 환자분이 2년 동안 매일 아침 철분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쳐 있었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었으며 손톱은 부서지기 쉽고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일일 일정을 검토했을 때 철분제를 복용한 지 겨우 90분 후인 오전 10시에 녹차를 마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철분 복용 전후 4시간 동안 모든 차와 커피를 없애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8주 만에 그분의 페리틴 수치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4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나 보충제와 함께 철분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칼슘은 장세포에서 철분과 직접 흡수 경쟁을 합니다. 둘 다 혈류로 들어가기 위해 동일한 수송 채널을 사용합니다. 둘 다 동시에 존재하면 신체가 칼슘 흡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거의 항상 칼슘이 이깁니다. 실제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유와 함께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면 낭비하는 것입니다. 철분 복용 3시간 이내에 치즈, 요구르트 또는 유제품을 먹으면 흡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뼈를 위해 철분과 동시에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두 보충제를 모두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진료하면서 이 실수를 끊임없이 봅니다. 환자들이 매달 고품질 보충제에 수천 원을 쓰면서 매일 아침 한꺼번에 모두 복용하고 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철분과 칼슘을 하루 중 반대편 시간에 복용하세요. 제가 설명하겠지만 저녁에 철분을 복용하는 것이 최적이라면 아침에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모든 유제품을 철분 복용 시간으로부터 최소 3시간 떨어뜨려 두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세 번째 실수. 메스꺼움을 피하기 위해 배부른 상태에서 철분을 복용하지만 잘못된 음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빈속에 철분을 복용하면 심한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불리 식사를 한 다음 철분제를 복용하면서 어떤 음식이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특정 음식들은 위를 보호하면서도 철분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밥과 빵에는 피테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의 탄닌처럼 철분과 결합하는 한경양소 화합물입니다. 밥 한 그릇이나 샌드위치를 먹은 직후에 철분을 복용하면 흡수율을 67%입니다. 이제 여러분 대부분을 깜짝 놀라게 할 사실을 밝혀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90분의 시간대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십 년 동안 모든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말해온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분 흡수의 황금 시간대는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사이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점심도 아닙니다. 저녁 식사 때도 아닙니다. 늦은 저녁에 이 특정한 90분 시간대가 바로 여러분 몸의 생체 리듬이 철분 흡수 메커니즘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때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는 하루 종일 다른 수준의 위산을 생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가 비어 있기 때문에 아침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침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실제로 철분 흡수를 최대 68%까지 차단합니다. 제약의 회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지만 절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밤 8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코르티솔이 하루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둘째, 위산이 미네랄 흡수의 최적의 pH 수준에 도달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두통을 없애는 핵심인데 수면 준비 주기의 일부로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이 시간대에 철분을 섭취하면 확장된 혈관이 그 끔찍한 두통을 일으키는 혈관 긴장을 방지합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64세 이 씨 부인을 치료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심한 빈혈로 고생하다가 제 병원에 왔습니다. 철분 보충제를 먹을 때마다 1시간 내에 극심한 두통이 생겼습니다. 모든 브랜드, 모든 제형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침에 철분 섭취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인 정확히 밤 9시에 복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주 만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2년간의 아침 복용보다 더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해결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철분을 섭취하기 6시간 전에 무엇을 먹는지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커피는 마신 후 최대 8시간 동안 철분 흡수를 차단합니다. 무려 8시간입니다. 오후 2시에 커피를 마시고 밤 9시에 철분을 섭취하면 여전히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차는 더 심각해서 최대 10시간 지속됩니다. 칼슘은 또 다른 숨겨진 적입니다. 저녁 식사 때 마시는 우유 한 잔? 그것이 여러분의 철분 흡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유 한 잔은 장에 칼슘 장벽을 만들어 철분 흡수를 73%나 차단합니다. 특정 빵이나 시리얼 같은 칼슘 강화 식품조차도 여러분의 노력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 차, 우유, 칼슘 보충제를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8시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위장 운동을 느리게 합니다. 8시 30분에 반굴 토마토 3개를 드세요. 토마토의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400% 증폭시키지만 합성 보충제가 아닌 자연 식품의 천연 비타민 C여야 합니다.
정확히 9시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철분 보충제를 드세요. 그런 다음 이것이 중요한데 30분 동안 똑바로 앉아 계세요. 눕지 마세요. 누우면 위산 역류가 생겨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기 전에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철분을 매일이 아니라 격일로 드세요. 여러분의 몸은 각 용량을 처리하는데 24시간에서 48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보충하면 실제로 위벽에 철분이 축적되어 메스꺼움과 변비를 유발합니다. 격일로 복용하면 완전한 흡수와 과잉 제거가 가능하여 모든 일반적인 부작용을 예방합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세요. 타이밍, 준비, 자세. 고통 없이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개인적인 황금 시간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철분 흡수는 저녁 6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 후 정확히 90분 뒤에 철분 보충제를 드셔야 합니다. 80분이 아닙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에 위산 생성이 완벽한 pH 수준인 1.5에서 2에 도달하는데 이것이 바로 철분이 비활성 형태에서 여러분의 혈액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흡수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생화학이지만 어쩐 일인지 전체 의료계가 이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둘째, 준비가 전부입니다. 철분을 섭취하기 30분 전에 레몬 반 개를 짠 미지근한 물, 정확히 200ml를 마시세요. 그 레몬의 비타민C는 흡수를 최대 300%까지 증가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미지근해야 하며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위산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이 방법을 테스트했고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결과를 망치는 부분인데 철분 시간대 최소 4시간 전에는 모든 칼슘을 피하세요. 이것은 유제품 없음, 강화 식물성 우유 없음, 제산제 없음을 의미합니다. 칼슘과 철분은 장벽에 동일한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칼슘이 있으면 철분은 매번 패배합니다. 저에게는 강남에 사는 68세 이씨 부인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2년 동안 철분 보충제를 종교적으로 복용했지만 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요. 헤모글로빈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했을 때 그녀가 저녁 5시에 우유 한 잔을 마시고 7시에 철분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칼슘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일정을 조정했고 6주 만에 헤모글로빈이 8,002에서 12.1로 뛰었습니다. 수년간 겪었던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넷째, 복용한 후에는 철분제를 복용한 후 최소 1시간 동안은 눕지 마십시오. 똑바로 앉아 계시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산 역류를 예방하고 철분이 소화관을 통해 제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분제를 먹고 경험하는 두통은 사실 위장 팽창으로 인한 혈관 압력 때문에 생깁니다. 똑바로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이 소화를 도와 이러한 압력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다섯째, 매일 증상을 기록하십시오. 침대 옆에 간단한 공책을 두십시오. 매일 아침 에너지 수준을 1점부터 10점까지 적으십시오. 두통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시에 있었는지 적으십시오. 2주 안에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가 올라갈 것입니다. 오후에 피로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심한 두통도 먼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으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상적인 세포 교체를 통해 매일 철분을 잃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장기들이 산소 부족 상태로 작동하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뇌, 심장, 신장이 지금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혈액이 충분한 산소를 운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한 가지 해주십시오. 댓글에 오늘 밤부터 철분제를 올바르게 복용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이 말을 적을 때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지내겠다는 약속입니다. 50세 이상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는 생명을 구합니다. 한국에는 건강에 관한 속담이 있습니다. 최고의 약은 예방이고 예방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식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오늘부터 몇 시에 철분제를 복용하실 건가요? 그리고 전에 철분제를 먹고 두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철분 흡수에 관한 이 귀중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빈혈이나 철분제 복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